대학에 입학한 지도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인 구본석. 본석이는 아직도 자신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제가 삼수를 했거든요. 그 삼수를 해가지고 그토록 눈물겹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견뎌내서 드디어 여기 왔다는 게 너무나 가슴 벅찼습니다. 본석이가 지금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삼수 때 선택한 획기적인 공부 방법 때문이었다. 재수 삼수를 했을 때 썼던 문제집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흔히 시중에 나오는 문제집을 따로 사서 풀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직접 영역별로 묶어서 제본을 제가 스스로 해서 책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연습을 했었어요. 94년도 수능부터 이제 2008년도 9월 모의평가까지 다 담겨 있거든요. 세 번째 대입 도전.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던 본석이가 매달렸던 것은 수능 기출문제였다. 지난 14년간 출제된 문제들을 모아 직접 제본, 책으로 만들어 두었다. 기출문제만큼 좋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시중 문제는 단순한 기출문제의 변형이거나 재탕이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고3 시절과 재수의 경험을 통해 본석이는 기출문제만큼 좋은 문제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 2005년도 수능 26번 문제랑 아주 똑같이 보이는 문제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수능 기출문제를 변형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15년이란 역사를 가지다 보니 수능 문제 속엔 모든 유형의 문제가 수록돼 있다. 기출문제만이라도 제대로 공부하자. 본석이의 목표였다. 다른 아이들은 시중 문제집을 많이 풀고 있을 동안 저는 기출문제집을 이렇게 따로 엮으면서까지 기출문제에 완전 올인했거든요. 실제로 저는 기출문제를 거의 100번, 200번 넘게 풀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기출문제를 풀다 보니 답은 물론 풀이 과정까지 외울 정도였다. 단순히 반복해서 푸는데 멈추지 않았다. 문제 분석에 들어갔다. 이거가 이제 제가 공부한 거 아까 아직 남아있네? 맞으려나? 문제별 출제자의 의도를 따로 정리해둔 노트. 출제자가 요구하고 있는 수학적 개념. 가장 기본이 되는 풀이부터 답을 구하는 데 필요한 사고의 단계. 지금껏 수능에 출제된 빈도수까지. 본석이의 노트 속에는 지금껏 출제된 수능 문제들이 연도별로 세밀하게 정리 분석돼 있다. 기출문제로 공부한 것은 다른 과목도 예외는 아니었다. 문제를 풀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반드시 정리해두는 습관을 갖게 됐다. 이 내용이 몇 년도 몇 번 문제에 출제됐고 어떤 유형으로 등장했는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두었다. 또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잘 표시해두어 노트를 펴볼 때 한눈에 띌 수 있도록 했다. 해마다 출제되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해마다 나오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또 강조점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본석이가 지금의 공부법을 만들어내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거의 5년 만인데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요, 되게. 여기가 바로 제가 공부했던 그 3학년 2반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 여기가 이제 바로 제가 공부했던 자리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항상 아침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수업을 들었어요. 학창 시절 본석이는 누구보다도 공부에 대한 열의가 강한 학생이었다.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공부를 했죠. 이렇게 공부를 하면요. 그 환경이 거의 독서실과 유사해져요. 어떻게 보면 독서실보다 더 좋은 환경이 되죠.
3년간 전교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고 수능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대입 결과는 좋지 못했다. 점수는 485점을 맞았는데요. 1차에 합격을 했지만 2차 논술 준비가 덜 돼서 합격을 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듯했죠. 저는 서울대를 한 번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울대를 다 갔는데 마지막 관문에서 떨어졌다는 게 정말 뼈 아팠어요. 그래도 옛날에 제가 공부했던 장소입니다. 이대로 서울대를 포기하기엔 너무나 큰 아쉬움과 미련이 남았다. 본석이는 재수의 길을 선택했다. 제가 재수 때 풀었던 문제들이거든요. 재수에 들어갔지만 공부법에 큰 변화는 없었다. 나쁜 점수를 받은 것은 아니었으니 고3 때처럼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재수에 돌입한 뒤 공부 의지는 예전 같지 않았다. 그럼에도 본석이의 성적은 전국 최상위였다. 고등학교 3년간 탄탄하게 쌓아놓은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성적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공부하지 않아도 서울대를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공부의 필요성을 그닥 느끼지 못했어요. 재수 끝에 치르게 된 수능 시험. 사건이 터졌다. 2교시 수리 영역 시간. 수학 문제 하나가 본석이의 발목을 잡았다. 쉬운 문제인데 풀리지 않자 초조함이 급습했다. 긴 시간을 들여 풀다 보니 마음이 조급해졌고 다음 문제를 풀 때도 집중할 수 없었다. 결국 본석이는 그의 수능을 망치고 말았다. 수리 영역을 풀다가 한 문제에 맡겼어요. 50분 정도까지 소요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푸는데.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우선 1년 동안 제가 공부했던 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엄마 아빠 얼굴이 그려지더니 저를 뒷바라지 해주면서 힘들었던 모습이 제 눈에 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미안해를 한 수십 번 되뇌었죠. 정말 아득하고 캄캄했어요. 그 문제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예요. 본석이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문제. 평소 자주 접했던 별다를 것 없는 유형의 문제다. 근데 막상 제가 수능 다 끝나고 다시 한번 풀어봤을 때 너무나도 쉬운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했죠.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 x와 y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 본석이는 x와 y의 정확한 값을 구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굳이 값을 구하지 않아도 보조선을 그어 x와 y의 크기만 비교한다면 답은 찾을 수 있었다. 다른 방법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본석이는 시험 기간 내에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 문제를 풀었을 때 제가 접근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제가 만약 다른 방법도 준비를 했었다면은 그렇게 맡길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푸는 것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고 3수 때부터는 그것에 맞춰 공부를 시작했죠. 같은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보기 위해 본석이가 문제를 하나 골랐다.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그 주사위 눈과 주사위 눈이 서로 배수 관계를 이루는 그런 걸 찾으라는 문제예요. 2이면은 4가 나와야 되고 3이면은 6이 나와야 되는 그런 것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2의 배수는 2도 있고 4도 있고 6도 있고. 첫 번째 풀이는 경우의 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풀이. 경우를 일일이 따져 답을 찾는다.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면은 그 배수 관계를 미리 규정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풀이는 주사위의 면마다 나올 수 있는 숫자와 배수의 관계를 미리 경우의 수로 파악해보는 방법이다.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하고 그 합을 통해 답을 찾는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풀이가 있어요. 세 번째 풀이는 획기적인 풀이인데요. 다른 아이들이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풀이에요.
그래프로 그리는 프로입니다. 세 번째 방법에서는 그래프가 등장했다. 경우의 수를 그래프 위 직선으로 표시해두고 점을 세어 답을 구했다. 이거 더해주고 여기는 8개를 곱하기 2를 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방법은 부등식 이용. 경우의 수의 최대 최소 범위를 정해 그 안에 자연수의 수를 세어본다.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지만 구한 답은 모두 36분의 22, 모두 같다.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단원을 통합해가면서 단원을 넘나들어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문제를 다시 보고 뜯어 고쳐보고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그 단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원이고 또 단원 통합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강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단원을 넘나들며 답을 구하고 풀었던 방법을 다양하게 변형시켜 보았다.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시도하다 보니 정말 많은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었다. 몇 가지나 가능하셨나요? 한창 공부했을 때는 30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푼 적도 있어요. 30가지요? 예, 30가지요. 여기 2004년도 대학 수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 중에 여기 28번 문제가 그렇습니다. 서너 개의 방법으로 푸는 것은 문제에 따라 가능하겠지만 한 문제를 30가지나 되는 방법으로 푼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과연 30개의 방법을 모두 찾아낼 수 있을까? 풀이에 들어갔다. 표를 그려서 해당되는 경우를 일일이 따져보는 방법.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 계산식을 만들고 그래프를 보는 법. 미분, 적분, 기울기의 이용, 위치기 수법. 다양한 수학적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색다른 개념을 접목시키고 그에 따른 응용과 변형까지 모두 사용한 결과 찾아낸 풀이법은 모두 30개. 하지만 이 방법들이 저절로 찾아진 것은 아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풀었을 때 그 문제 푸는 사고력이 많이 깊어져요. 다양한 방법으로 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그 문제를 풀고 그냥 버리거든요. 근데 다양한 방법으로 푼다고 생각하면은 그 문제를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기 때문에 더욱더 깊은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고력이 길러지다 보면은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데 아주 쉬워지는 거죠. 한 문제를 수십 개의 방법으로 푸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풀이와 답까지 모두 외우고 있는 문제를 진득하게 붙잡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다. 몸에 밴 기존의 틀을 모두 깨고 새로운 발상으로 문제를 대해야 하는 일은 무척 고되고 힘겨운 작업이었다.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문제 푸는 시간에 문제 한 권 풀 수 있는 시간까지 됐는데 전 왜 이 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해야 하나 스스로 많이 반신반의했죠. 문제 하나를 붙들고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는데도 풀리지 않았다. 수십 개 수학적 개념을 모두 대입했는데 고작 하나의 풀이법을 찾을 때도 있었다. 방법을 찾기 힘들다 보니 진도도 더뎠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었기에 초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다음 모의고사에서 본석이는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죠. 이제 제 공부 시간보다도 이제 공부량이 그렇게 많은 공부량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만족감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포기할까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때 문제를 풀었는데 수능 모든 전 영역에서 딱 2개밖에 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좋겠구나. 이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자. 공부량이 너무 매달리지 말고 라고 생각을 했죠.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은 사고력을 높여줬고 다른 단원의 개념을 응용하는 과정은 한 문제를 통해 여러 단원을 공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본석이는 다른 과목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기로 마음먹는다. 사회탐구를 공부했을 때도요. 2가지 방법으로 고민해서 풀었어요. 사회탐구 기출문제의 경우 본석이는 기본 개념을 배제한 채 지문 속에서만 힌트를 얻어 문제를 풀고자 했다. 파란색과 녹색 부분의 차이는 배경 지식이 필요하냐, 배경 지식이 필요하지 않느냐의 구분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지문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제 지문을 분석하면은 배경 지식 없이도 풀 수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요, 한국 문화의 개방성, 유학사상, 역사의식, 독자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일종의 참거짓 판단 문제처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한국 문화의 개방성,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중국 왕조랑 뚜렷이 구분되었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한국 문화가 개방적으로 중국과 개방적인 형태로 역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폐쇄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해서 지을 수 있죠. 주어진 지문만을 응용해 문제를 푸는 시범을 보이기로 했다. 보기 기억은 한국 문화의 개방성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제시문에서는 한국 문화가 중국 문화와 뚜렷이 구분되는 성격을 가졌다고 언급한다.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선 문화의 개방보다는 폐쇄 쪽이 설득력 있는 상황. 따라서 보기 기억은 거짓, 보기 리을은 참이 된다. 보기 니은은 유학 사상을 말하고 있다. 제시문 맨 앞부분에는 예와 악 등 유교적 개념이 등장하니 니은은 참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문단 중간에 그러나라는 역접을 나타내는 단어가 등장한다. 이 제시문이 유학과는 반대되는 내용인 셈. 따라서 보기 니은은 거짓이 된다. 역사는 현재가 아닌 과거에 대해서만 서술이 가능한 학문이다. 고려 이전 시대 삼국의 시조에 관해 언급하는 제시문의 내용에 따라 보기 디귿은 참이 된다. 예전에 제가 모의고사를 보면은 480점에서 한 440점 정도 사이에 점수 변동폭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방법을 하고 나서부터 점수 변동폭이 사라졌고요. 480점대에서 점수가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이 공부법을 체화하기까지 본석이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워야 했다. 아,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 본석이가 취재진과 함께 찾은 곳은 한밭대학교 도서관. 이곳에는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된 열람실이 있다. 처음에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계속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혹에 시달리게 됐어요. 좀만 힘들면 집에 가야지라는 생각이 너무 저를 괴롭혔죠. 그래서 안 되겠다. 왔다 갔다 하기 정말 귀찮은 집에서 제일 먼 대학교로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선택한 곳이 바로 여기예요. 삼수 시절 본석이는 집과 멀리 떨어진 이 도서관을 공부 장소로 선택했다. 하루 종일 기출 문제와 씨름했다. 수십 개가 되는 수학 풀이법에 도전하기도 하고 배경 지식 없이 사회 탐구 문제를 풀어보기도 했다. 새로운 방법을 떠올리고 또다시 도전하다 보니 하루 24시간도 모자란 듯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의 마음가짐은 자꾸 희미해져 갔다. 이대로 삼수 생활을 망칠 수는 없었다.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바로 여기였어요. 바로 여기서 제가 여기서 텐트를 쳤죠. 왜 여기서 텐트를 쳤냐면요, 제가 막 5월달, 6월달에 텐트를 쳤는데 그때 비가 많이 왔거든요. 이제 막 여름이 되려고 해서. 그래서 저런데 치면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비 안 오는 곳을 쳐야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쳤어요. 그 도서관에서도 가깝고. 도서관 옆에서 텐트를 치고 숙식하기로 마음먹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 때문이었다. 여기 이렇게 공간을 차지해서 그때는 진짜 공부에 미쳤어요. 진짜로. 왜냐면은 여기서 실패하면 전 인생 진짜 끝이거든요. 진짜 제 인생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했고 제 목숨을 걸었죠, 진짜. 진짜로. 새벽 2시에 텐트를 치고 6시에 기상 텐트를 걷었다. 몸이 힘든 만큼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해졌다.
그때는 후레쉬를 갖고 다녔거든요. 이 후레쉬를 딱 키면서 단어를 암기하면서 공부를 했죠. 이렇게 해야 단어를 외우고. 이때 외워지는 단어가 정말 잘 외워져요. 혹독했던 삼수 생활은 최선의 마음가짐으로 공부에 임한 기간이었다. 근처 식당에는 그 시절 본석이를 기억하는 분이 계시다. 아줌마들하고 얘기했는데 예, 어디 그냥 그렇게 고생하더니 서울대 갔나 안 갔나. 그때 텐트 막 맡겨주시고 너무 그때 감사해요. 아이고 텐트만 보관만 해준 건데. 밥도 이렇게 맛있게 해주시고 음. 이게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 시절 본석이는 아주머니께 신세진 게 참 많다. 텐트 학교에서 쫓겨났다고 텐트를 근데 어디다 놀 데가 마땅치 않잖아. 그러길래 그럼 여기 터 있으니까 여기다 놀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갖고 와서 밥은 먹었죠. 텐트 생활을 하며 하루 20시간을 공부에 매달렸다. 몸은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뿌듯함이 있었다. 우선 처음에는 나 이렇게까지 공부하지 않으면은 어쩌면 1년 또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 이렇게 빨리 공부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렇게 열심히 사는 제 자신이 너무 대견스럽고 그런 생활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제가 태어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죠. 그렇게 열심히 산다는 자체가 그렇게 행복한 줄은 그때야 처음 알았죠. 기출 문제를 분석은 물론 수십 가지 방법으로 새롭게 풀어냈다. 말 그대로 기출 문제와 사투를 벌인 1년이었다. 그렇게 공부한 결과 그의 겨울 본석이는 그토록 바라던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게 됐다. 완전 소리 질렀죠, 진짜. 제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르고 막 껑충껑충 뛰어다니고. 그래서 옆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나느냐 막 쫓아왔었어요. 그렇게 막 한참 소리를 지르다가 나중에 눈물을 흘렸죠. 제가 그토록 열심히 공부했던 3년, 힘들게 공부했던 3년들이 확 지나가더라고요. 제 눈앞에서. 너무 감격적이었죠.